네, 이번엔 25장 전기 용량과 유전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원통형 축전기인데요. 축전기의 그 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전기 용량 C는 그 정의가 델타 V 분의 Q이고 이걸 V를 Q에 대한 함수든 Q를 V에 대한 함수든 통일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델타 V를 Q에 대한 함수로 한번 바꿔볼 텐데 이때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전이차의 공식, 즉 여기 VA라고 하는 지점과 VB라고 하는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지점의 전이차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죠. VB-VA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E 도트 dr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전기장이 지금 우리 편의상 그 안쪽이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 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나가는 방향이니까 바로 내적의 결과 그냥 EDR 쓰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가우스면을 설정하면 이때 내부 전기장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R분의 2K 람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그 앞에 우리 가우스면을 설정했었던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고 그대로 dr 여기서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k 람다의 ln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이제 바로 대입해 보면 c는 델타 v분의 q인데 이때 이 람다죠. 이 람다 안에 q가 있는 거죠. 길이분의 q 이렇게 쓰면 되니까 l분의 2kq ln a분의 b분의 q니까 q가 서로 이렇게 소거되면서 남는 건 2k ln a분의 b의 l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을 물어보면 여기에 길이를 나눠줘서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은 2k ln a분의 b의 1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구형 축전기 때 구형 축전기는 우리가 이전에 사실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우리가 그때 가정했던 건 바로 이 B 바깥쪽에 있는 구 껍질의 B가 무한히 멀리 있을 때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한히 먼 건 아니고 요한한 거리에 있다라고 두고 생각해 두는 겁니다. 안쪽 반지름은 A고 바깥쪽 반지름은 B.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의 전위를 VA, 바깥쪽의 전위를 VB라고 하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를 바로 델타 V라 두고 델타 V를 Q에 대한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VB 빼기 VA 전위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E 도트 dr이 되는데 여기서 전기장 E는 우리가 이미 점전에 의한 전기장 공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R 제곱분의 KQ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r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전기장의 방향과 dr의 방향이 같으니까 내적해도 그냥 그 결과는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전기장의 세기가 그렇죠. 여기 보면 R 제곱분의 KQ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적분 구간을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KQ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이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대입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KQ의 AB분의 A-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전기 용량 정의인 C는 델타 V분의 Q에 델타 V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K의 B-A분의 AB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B를 무한대 아주 크게 보내게 되면 그때 이 전기 용량 C는 이 B가 매우 크면 이거 A가 무시되죠. 그래서 K분의 A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48 입실론 제로 A라고 하는 이렇게도 답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B를 무시했을 때 B를 무한대로 보냈을 텐데 여기서는 B를 무한대로 보내지 않고 유한한 값으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좌변처럼 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제 문제 2번입니다. 그림과는 면적이 같고
거리는 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는 극판 AB로 구성된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은 Q이고요. 전기 용량은 C입니다. 그림란은 가인 상태에 오른쪽 극판인 B에 힘을 가해서 2분의 D만큼 이동시킨 후 AB가 전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번 문제는 가와 나의 전기 용량 B를 물어보고 있죠. 전기 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 공식 입실론체로 D분의 A에서 처음에는 D였는데 나중 전기 용량 C'이라고 하면 C'은 입실론체로의 2분의 3D 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작아지게 되고 이때 C 대 C'은 계산해 보면 3대 2로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이제 두 번째 풀이 가와 나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면 문제에서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 공식은 EC분의 Q 제곱 2분의 1 Q 델타 V 2분의 1 C 델타 V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EC분의 Q 제곱을 활용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와 나에서 전하량이 변하지 않고 C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B를 구자면 EC분의 Q 제곱 대 EC 프라임분의 Q 제곱인데 C 자체가 3대 2로 작아졌으니까 이때 이 에너지 B는 2대 3으로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가에서 나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전하량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는 건 3번 문항에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바로 힘이 축전기의 한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 힘이 축전기의 한 일, 이거 일을 계산할 때 인테그랄 FDR 이렇게 접근한 것보다 이때 이 힘이 한 일이 이 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더 편하고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하자는 건데요. 나중 에너지를 프라임, 처음 에너지를 UE라고 하면 나중은 EC 프라임 분의 Q 제곱 빼기 EC 분의 Q 제곱인데 이때 C 프라임은 원래 있던 그 전기 용량이 작아졌다 그랬으니까 3분의 2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위에 있는 식에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에너지 변화량은 4C분의 Q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 3번입니다. 동일한 축전기 A, B, C, D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이렇게 연결한 회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B, C의 두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카파, 유전 상수는 카파죠. 요 카파가 2인 유전체를 채울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유전체를 채우기 전 유전체의 유전 상수는 1이다. 이제 공기 또는 진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그 유전체를 채우기 전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을 우리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다 C로 다 둘 것 같으면 B와 C의 합성 그 전기 용량은 2분의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C, D를 같이 묶으면 병렬이니까 더하면 되니까 2분의 3C가 되고 그러면 왼쪽에는 C, 오른쪽에는 2분의 3C인 두 축전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Q는 CV에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A는 전기 용량이 C고 그 다음에 BCD는 2분의 3C인 전기 용량이 두 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Q는 CV에서 직렬 연결이면 Q는 같죠. 그러니까 그 전압비가 곧 그 축전기 비대로 이제 전압이 가해진다. 즉 A 양단의 전이차는 5분의 3 CV가 되고요. 요 BCD 이 사이의 전이차는 5분의 2 V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요 C 그 Q가 같거든요. Q가 같아서 C가 B가 지금 1대 2분의 3이니까 여기서는 3대 2의 비율. 그러니까 C는 2대 3이고 요 V는 3대 2로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분의 2 CV가 여기에 C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이후가 또 되는데 이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워서 보면 이제는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A하고 D는 그대로 C지만 B 같은 경우는 유전상수 2로 채웠기 때문에 EC가 됩니다. 그러면 BC의 합성 전기 용량은 직렬 연결이니까 작아져서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는 병렬 연결이니까 더해져서 EC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교해서 보자면 A는 전기 용량이 C이고 이번에는 BCD 근데 B하고 C는 좀 상태가 달라졌죠. BCD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전기 용량이 EC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에 가해지는 전압은 3분의 2 CV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D에 걸리는 양단의 전이차는 3분의 2 CV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3분의 2 CV가 아니라 3분의 몇 V가 되죠. 선생님이 약간 차원을 조금 잘못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고쳐보겠습니다. A 양단에는 3분의 2V가 되고요. BCD 양단에는 3분의 1V가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직렬 연결이니까 Q는 CV에서 Q가 같단 말이죠. 같으니까 그 전기 용량과 V는 서로 반비례하게 되는데 전기 용량 B가 1대2니까 그 전압의 B는 2대1이 됩니다. 그래서 2대1이 되니까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3분의 2V와 3분의 1V로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약간 좀 실수한 게 있네요. 이거 여기 보면 차원상 이거 5분의 CV가 아니라 이 5분의 V고 VA 이 양단에도 5분의 3V가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1번 A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 QA0라고 써볼게요. A0는 그림 가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전체를 끼우기 전 상황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이 C고 아까 A 양단의 전이차가 5분의 3V가 그린다고 했으니까 5분의 3V를 계산해 주면 5분의 3 CV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QA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중 상태에서 BC의 유전체를 끼운 상태에서 A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 전기 용량 C는 변하지 않죠. 근데 A 양단의 전이차가 5분의 3V가 아니라 3분의 2V가 되니까 3분의 2V를 대입하면 3분의 2 CV가 돼서 그 B를 계산해 보면 5대 3대 3대 2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몇 배로 변했는가라는 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원래 있던 전하량에서 나중 전하량이 얼마나 되었냐는 거니까 대입해 보면 답이 9분의 12 첫 번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봐보죠. D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요 유전체 요 D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D 같은 경우는 지금 BC하고 같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봤을 때 그 전이차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했던 VBCD라 적었던 즉 여기서는 VD0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5분의 2V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BC와 D는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전이차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체 BCD로 묶었을 때 전이차인 5분의 2V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결했을 때 유전체를 끼웠을 때 그걸 전이차를 VD1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역시도 나중에 계산했던 여기 VBCD의 전이차인 3분의 1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처음에 전이차에 비해서 나중 전이차가 어떻게 되냐를 계산해 보면 정답은 6분의 5가 두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합성 전기 용량은 몇 배가 되었는가 라는 건 뭐 바로 풀 수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아까 풀었지만 지금 C와 2분의 3C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성으로 계산해 보면 5분의 3C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C0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3C분의 2 이고 이게 3C분의 5니까 이거 역수로 취하면 5분의 3C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전체를 끼웠을 때 이 C1은 나중에 보면 C와 2분의 3 C와 이 C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역수에 역수 다시 채워주면 이건 3분의 2c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풀이 과정 적자면 c1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2c분의 1이니까 이게 2c분의 3이 되는 걸 역수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따라서 c0분의 c1을 계산해주면 답은 9분의 10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문제 4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충전되지 않은 새 축전기 1, 2, 3을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더니 1, 2는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닫혀 있죠. 이때 1, 2의 전기 용량은 각각 C와 2C입니다. 그림란은 가에서 스위치를 원래 있던 위치에서 P로 이렇게 바꿔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저장된 전하량은 Q에 저장된 전하량이 Q의 3의 2배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 3의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문제 사항도 한번 분석도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림가에서 보면 지금 그 1과 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 Q가 동일하다는 건 Q는 CV 공식에서 바로 전하량이 동일하니까 바로 요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 B와 V의 B가 서로 역수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전기 용량이 1대 2니까 전압의 B는 2대 1이 되어서 요 양단의 전이차는 3분의 2V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축전기 두 번째 축전기 2의 양단의 전이차는 3분의 1V가 되는, 즉 전이차가 3분의 2대 3분의 1인 2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의 양단의 전이차 V1이라고 적어볼까요? 요거는 3분의 2V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죠. 가에서 축전기 1 양단의 전이차 답은 바로 3분의 2V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요거 풀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림 나를 보면 스위치를 기존의 위치에서 P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요 2, 3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2, 3의 전이차가 결국 동일해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Q의 요 이번에 그림가에서 이번에 저장되어 있던 전하량을 Q2를 계산해 보면 2C 곱하기 3분의 1V가 되니까 전하량이 3분의 2CV인데 이 CV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라는 거. 외부와의 전하의 공급이 없으니까 이 전하량 3분의 2CV를 2와 3이 나누어 가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계식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Q2를 그냥 Q2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Q2의 전하량과 Q3의 전하량의 합, 즉 Q2와 Q3의 전하량은 3분의 2 CV로 일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이차가 동일하다는 그 공식 생각해보면 Q는 CV에서 이 전이차가 동일하니까 이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전기 용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보면 그 2와 3이 전이차가 동일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P로 이렇게 스위치를 P로 연결했을 때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라는 건 2와 3의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량이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V가 같다,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차가 동일하니까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 비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3의 이제 Q3 대 Q2 대 Q3의 이 B가 그 전하량의 B가 2대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저장된 전하량이 2가 3의 2배다라는 요거를 방정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C의 전기 용량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하량의 B가 요 2대 1, 요 2대 1인데 그 전하량의 B가 곧 전기 용량의 B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2의 전기 용량이 2C라고 했으니까 C의 전기 용량은 따라서 C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2번 문제 나에서 그 축전기 2에 저장된 전하량은 어떻게 되냐? 요 Q는 CV 공식인데 여기서 그 Q2하고 Q3의 B를 그 전기 용량을 아까 조금 전에 계산했으니까 여기에서 아까 전체 전하량이 3분의 2 CV였죠. 근데 여기에서
3분의 2배를 갖게 되는 거죠. 전체 그 전하량의 요 3분의 2배를 갖는 거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요 9분의 4 CV만큼의 Q2는 9분의 4 CV를 갖게 되는 거고,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면 Q3 같은 경우는 전체 전하량 3분의 2 CV에서 3분의 1배만큼을 갖게 되니까 9분의 2 CV만큼을 갖게 된다. 즉 이 두 개를 더하면 당연하지만 3분의 2 CV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전체 전하량의 그 저장된 B가 이렇게 2대 3이, 그러니까 2가 3의 2배라는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 그럼 3번에서 3번 문제에 축전기 3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기 에너지 이 공식은 몇 가지 공식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편한 건 이 C분의 Q 제곱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기 용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 번째는 전기 용량 C라 그랬으니까 C 쓰고, 전하량은 문제에서 앞에서 문제 푼 것처럼 9분의 2 CV의 제곱만큼 Q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에너지는 81분의 4 CV 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평행판 축전기에서 두 도체판은 지금 서로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판 사이에 유전체가 없을 때의 전기 용량이 C0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도체판 사이의 두께가 FD이고 유전 상수가 카파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얼마나 변하는가에 대한 내용, 요 F의 크기는 0과 1 사이 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상 풀이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유전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 아주 얇은 도체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실 아주 얇은 도체판이 있어도 요 원래의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로 있으나 없으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사실 요거를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두 개의 축전기, 즉 카파가 유전체가 가득 채워져 있는 축전기와 이렇게 유전체가 없는 두 축전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우리는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H빔을 약간 눕혀둔 요거 대문자 I처럼 생긴 이거를 요 사이 이 거리 자체도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도선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거를 아주 붙인다고 하면 아주 얇은 도체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그 축전기의 그 공간에 일부 유전체가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직렬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기 용량, 위에 걸 C1, 밑에 걸 C2라고 적으면 C1 같은 경우는 카파 입실론 제로 곱하기 FD 분의 A, 면적 A라고 정관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C2는 그 이제 입실론 제로 곱하기 1 마이너스 F의 D 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두 축전기의 등가 전기 용량은 이건 이제 직렬 연결이니까 역수의 합의 역수죠. 그래서 합성 전기 용량은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인데 이걸 계산해 두면 카파분의 F에 더하기 카파의 1 마이너스 F 곱하기 입실론 제로 A분의 D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전기 용량 C는 F 더하기 카파의 1 마이너스 F분의 카파가 되고, 요거의 역수가 이제 말 그대로 원래 문제에서 본래 없었을 때 C0분의 1이 되니까 이거 C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어쨌든 1보다는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득 차 있다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여기서 가득 차 있게 되면 요 F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F에 1을 대입한다. 이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예상할 수 있지만 이 C는 카파 C0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 6번입니다. 변의 길이가 L인 두 개의 정사각형 판이 그림과 같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서로 평행하게 있습니다. 길이는 L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로 길이도 L이라고 둘 수 있겠죠. 요 D는 L보다 매우 작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판의 길이가 충분히 넓어야 우리는 판과 판 사이의 전기장이 일정하다는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합니다. 판들은 각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Q0와 마이너스 Q0의 정전하를 갖는다. 너비는 A고 길이가
너비는 L, 그러니까 길이가 L이고 두께는 D보다 약간 작은, 그러니까 이 도체도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요 L이고 L인데 이 두께만 D보다 살짝 작은 직류연체 금속 물체를 판들 사이의 공간에 거리 x만큼 되는 곳까지 밀어 넣었다. 그리고 조건 중에 판들에 있는 전하는 물체가 들어와도 균일한 분포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그 뭐 면 전하 밀도라고 둘 것 같으면 면 전하 밀도 시그마는 이제 L 제곱분의 Q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면 전하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냥 시그마는 그대로 시그마다.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게 계속 분포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정적인 상황에서는 전기장이 금속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도체 같은 경우는 정전기적 평형 상태일 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유전상수 카파가 무한대라서 내부 전기장이 0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문제에서 좀 설명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 이계에 저장된 에너지를 x에 대한 함수로 고라고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금속 물체와 면이 겹치는 곳은 전기장이 0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보면 그 실제로 이 0이기 때문에 이 축전기 입장에서는 본래는 이러한 금속 조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전체 이렇게 판과 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전기장이 없으니까 남아 있는 부분만 전기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전기 입장에서는 면적이 좁아진, 그러니까 면적이 그 전보다 좀 작아진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 용량 같은 경우는 1번 풀 때 전기 용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그 저장된 에너지를 어떻게 풀려고 지금 보고 있냐면 전기 에너지는 몇 가지 공식이 있지만 어차피 이 Q는 변하지 않으니까 EC분의 Q 제곱으로 문제를 좀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 용량이 본래 있던 전기 용량보다 작아지는 효과를 얻는다라는 거, 그리고 전하 분포도 전체 분포가 Q0인데 여기 일부 분포는 또 Q0보다 또 작아질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번에서 일단 그 C를 생각해 보면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인데 여기서 이 D는 뭐 잘 변하지 않지만 면적 A 같은 경우가 바로 L에다가 L-X, 원래는 L이었죠. 근데 L-X만큼 전기 용량이 더 작아졌다. 요 남아 있는 길이가 L-X니까 그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량 Q 같은 경우도 원래 전체는 Q0인데 그만큼 줄어드니까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전체 길이 L분의 L-X배만큼만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Q0를 곱해준 게 나중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1번에 나중 그 금속판이 들어왔을 때 전기 에너지는 EC분의 Q 제곱에서 여기 C 대신에다가는 D분의 입실론 제로 L에 L-X를 대입하고요. Q 대신에다가는 L분의 L-X에 Q0를 대입을 하면 1번 답은 2 입실론 제로 L 세제곱분의 Q0의 제곱 D L-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실 1번이 좀 복잡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쉬워지는데 금속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 요 힘은 어떻게 그 원인이 뭐지? 얘는 지금 전기장이 0이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어떤 식으로 힘을 받지? 이걸 여기 있는 외부에 있는 전하 분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풀기가 좀 복잡해서 못 풉니다. 근데 1번에서 우리가 이 계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힘은 여기 힘 중에서 보존력이죠. 마이너스 dx분의 du, 즉 보존력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과의 이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dx분의 d에다가 조금 전에 풀었던 포텐셜 에너지 2 입실론 제로 L 세제곱분의 Q0 제곱 D에 L-X, 이걸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하면 답이 2 입실론 제로 L 세제곱분의 Q0 제곱 D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신기한 게 이거 자체가 완전히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일정한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이 X가 조금 들어가나 좀 많이 들어가나 이 금속 물체에는 오른쪽 방향, 여기 특히나 방향은 또 오른쪽이죠. 즉 뭔가 외력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가지면 알아서 그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 밀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축전기 모양과 상관없이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제곱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 전기장은 도체에 의한 전기장은 그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또 시그마가 총 여기서 이제 A분의 Q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서 좀 정리를 좀 하면 마지막 에너지 밀도 그 정답은 2 입실론 제로 L 세제곱 L 4제곱분의 Q 제로의 제곱인 것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총 25장 6문제 다 풀어봤는데 저희가 좀 푸는데 좀 풀이를 봐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다들 고생했습니다.